요즘 건강이다 또 미용이다 해서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 참 많은데요. 특히 표준 체중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살 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각종 부작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실태를 정창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 살이 많이 찐 몸매를 보고 흔히들 사과형 몸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이 경우 어느 정도나 비만이 심각한 건가요? 네, 이 자신의 키를 이 체중으로 2번 나눈 수치를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수치가 30%를 넘으면은 고도비만, 그리고 35%를 넘으면은 초고도 비만 상태라고 말합니다. 네. 이 초고도 비만, 이 사과형 몸매를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여성들의 경우 외모에 대한 고민도 문제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각종 질병이 올 수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살 빼기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초고도 비만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겨울 최고 인기 영화였던 미녀는 괴로워. 130kg이나 되는 뚱뚱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성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에 대한 편견은 결코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죠. 올해 28살의 이모 씨는 159cm에 100kg을 넘나드는 비만 환자입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씨는 옷을 사는 일에서부터 생활하며 겪는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0인치요. 전철 타거나 그러면 절대 자리가 나도 앉아서 갈 수 없다는 거. 왜냐면은 저 사람은 동명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약간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곁눈질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보니까 사진작가의 꿈을 안고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이 씨. 하지만 그녀의 직장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씨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한 게 성격도 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거기서 또 열립이 또 확 받으니까 또 막 쏘아붙이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기도 여러 번. 이 씨는 살을 빼기 위해 단식과 운동, 게다가 약까지 먹으면서 갖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에 건강은 더 나빠졌고 우울증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또 가족과 다툼이 잦아지면서 반년 전부터는 집을 나와서 지금은 아예 따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식이니까 불쌍하니까 이제 먹어라, 먹으면서 빼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빠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못생긴 건 용서를 해도 뚱뚱한 건 용서를 못한다. 한창 일할 나이인 이 씨. 하지만 집에서 인터넷 구직란을 검색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어디 못 가는 거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고민 끝에 이 씨가 찾은 곳은 한 정형외과. 이 씨는 체질량 지수 40이 넘는 초고도 비만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체지방률이 50%가 넘어가는 좀 중증 고도 비만이죠. 이런 상태로 이제 조금 더 지속되면은 뭐 지방간이라든지 혹은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지금 상당히 건강에는 안 좋은 상태죠. 결국 이 씨의 마지막 선택은 수술이었는데요. 위에 조절형 랩 밴드를 채워서 식사량을 조절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지속되도록 하는 식이 제한 요법인데요. 수술을 앞둔 이 씨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어떤 기대감 갖고 있어요? 그냥 저도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파묻혀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수술로 이 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술 후에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비만 치료가 시급한 중증 비만인들, 그런데 대다수는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건강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156cm에 103kg인 박모 씨. 박 씨는 넉 달 전 결혼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식욕 억제제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밤에 잠도 안 오고 길거리 가면서 구역질도 하고 막 해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별 진전이 없자 박 씨는 지방 분해 주사를 맞기로 결심하고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초고도 비만인 박 씨의 경우는 식욕 억제제가 필수라면서 다시 약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진단이 그때 어땠는지 해서 두통이 심하다니까 두통약 넣어주시고 울렁거림증이 심하다니까 울렁거림증 이게 억제하는 약 넣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2주 동안 무리하게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던 박 씨. 그런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애를 지울 생각이 없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낳으려면 낳을 수는 있는데 지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결국 박 씨는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는데요. 살을 빼고 싶은 유혹에 먹었던 식욕 억제제. 박 씨는 살을 빼기는커녕 파혼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빠랑 같이 막 이렇게 사진도 있었거든요. 초음파 사진도. 그것도 같이 태우고 그랬어요. 취재진은 박 씨가 먹었다는 약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박 씨가 복용한 식욕 억제제는 펜디메트라진과 프린 등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품은 장기 복용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직은 체중 감소가 잘 일어나고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합요법을 했을 때 부작용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점차 증가하는 고도 비만, 그리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리한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비만 치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부작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실 비만이나 고도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는 말은 지금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비공식적으로 사실 비만을 치료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대인의 공공의 적이라는 비만, 치료와 예방은 필수적인데요. 양양군 보건소가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 운동교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3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기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체중 조절도 안 하고 내 그냥 많이 먹는 습관이 그냥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도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은 식이 조절 교육과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석 달간 체계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네. 이들이 벌이는 살과의 전쟁, 성형도 약도 아닌 오로지 운동이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내가 날아갈 기분이 들거든. 보시다시피 너무 날씬하잖아. S라인의 늘씬한 몸매에 대한 환상, 비만이 죄악시까지 되는 사회 풍조 속에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무리한 살 빼기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쉽게 살을 빼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체질과 조건에 맞는 건강한 살 빼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건강한 살 빼기를 하려면 주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그렇죠.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죠. 네. 네, 지금까지 정창화 기자였습니다.